자기야, 나 사실은 고백할 게 있어. 응? 뭔데? 사실 우리 어머니 몸이 많이 불편하셔. 나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대학 못 나온 이유가 그거야. 내가 가장이 돼서 어머니 보살펴야 하니까. 자기 만날 때마다 자꾸 속이는 기분 들고, 한편으로는 나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할까 싶기도 하고. 마음 더 깊어지기 전에 말해야 할 것 같았어. 자기야,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해? 우리 사귄 지 1년이나 됐는데. 역시 나 같은 놈은 별로지. 고졸에 노가다나 하고 편찮으신 어머니까지 있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난 더더욱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이야? 내가 빈말하는 거 봤어? 그동안 자기 혼자 고생 많았지. 앞으론 나랑 그 고생 반씩 나누자. 기쁨은 나누면 2배,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잖아? 앞으론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자기야. 정말 자긴 내 천사야. 아이고, 우리 예비 신랑님. 이렇게 눈물이 많아서 어떡해. 2년 후. 어머니, 목욕하실 시간이에요. 내가 매번 너한테 미안하구나.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착한 네가 이런 집에 시집 왔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더 좋은 남자 만났어야 했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범만큼 좋은 남자가 어딨다고요? 전 정말 매일매일 행복하고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매일매일 드는걸요? 아이고, 이렇게 착해서 어쩌니. 내가 부모가 돼서 물려줄 재산은커녕 이렇게 집만 되는 사람이라 많이 힘든 거 안다.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노인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 역시 고아에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어서 쥐꼬리 월급 받으면서 사느라 이 나이 될 때까지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살았잖아요. 오히려 제가 능력 있어서 우리 가족의 힘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어머님 돌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하죠. 아이고, 그런 말 할 것 없다. 왜 그런 말을 해? 너 같은 보배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동안 남자들 눈이 다 삔 거지. 너처럼 마음씨 예쁜 천사가 어디 있다고. 이게 다 어머님하고 아범 만나려고 제가 그동안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맙구나. 고마워. 아이 참, 어머님도 왜 눈물을 보이고 그러세요. 저도 괜스레 짠해지게. 그날 저녁. 다녀왔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죠? 얼른 씻고 와서 식사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오늘은 치킨 먹어요. 내가 치킨 한 마리 사왔어요. 어머니는요? 초저녁부터 피곤하시다고 하더니 오늘은 일찍 잠들었어요. 어쩌지? 어머님 치킨 좋아하시는데. 깨울까요? 에이, 어머니 목 챙겨놨다가 나중에 일어나시면 데워드리면 되죠. 뭐하러 주무시는데 일부러 깨워요. 그럼 그럴까요? 근데 웬일이에요. 치킨을 다 사오고. 오늘 잔업해서 일당을 좀 더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 치킨 좋아하는 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랑꾼이라니까요, 우리 신랑이. 얼른 씻고 와요. 씻기 전에 먹어야지. 여보, 미안해요. 막노동판이나 전전하며 일당쟁이로 사는 남편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당신에게만 어머니 맡겨두고 치킨 한 마리도 마음껏 먹기 힘든 이런 삶을 살게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나도 집에서 부업이나 해볼까 봐요.
두 식구 살기도 빠듯한 살림이었는데 수저 하나 더 늘어서 당신도 더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왜 모르겠어요. 같이 힘내서 어렵더라도 한 걸음씩 나가요. 고마워요, 여보. 나도 더 열심히 할게요. 당신,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지금은 이렇게 치킨 한 마리도 어쩌다 간신히 사 먹게 하지만 꼭 내가 성공해서 당신 먹고 싶은 거 언제든 얼마든 마음껏 먹으면서 살 수 있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그런 말 이제 금지. 난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1년 후. 여보, 나 새 직장에 취직했어요. 정말요? 어딘데요? 공장? 아니면 새로운 건설 현장? 나 창문 닦기 일하기로 했어요. 창문 닦기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당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위험해 보여서 난 매일매일이 조마조마한데. 그래도 창문 닦기가 기술직이라 일만 잘 배워놓으면 페이가 엄청 세대요. 난 돈도 좋지만 당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게 최고예요.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당신, 나 못 믿어요? 지금까지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해왔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다 잘할게요. 그래도 너무 불안해요. 정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집에서 당신만 기다리고 있는 저랑 어머님 생각해서 늘 몸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알겠죠? 알았어요. 약속? 약속. 2년 후. 안 돼. 여보, 이건 거짓말일 거야. 말도 안 돼. 이런 게 현실일 리가 없어. 여보.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아휴,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게 창문 닫기 일은 위험하다고. 돈도 좋지만 당신이 건강한 게 최고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15층에서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든 말렸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이게 웬 네 잘못이야. 규민이 운명이 여기까지였던 거지. 그런 생각 마라. 난 너까지 잘못될까 걱정이구나. 어머님. 아가, 이렇게 주저앉아 울기만 한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여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몸 좀 추슬러. 규민이가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너까지 이렇게 다 죽어가면 마음 편히 쉴 수나 있겠니? 아휴, 가엾은 것. 평생 이 애미 때문에 고생만 하고 살다가 이제 좀 사랑하는 사람 만나 행복해지나 했더니 아휴. 6개월 후. 어머니,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저랑 산책이나 가실래요? 아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나랑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젠 네 인생 찾아가라.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규민이 죽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 언제까지 반신불수인 늙은이 수발만 할 거니? 너 아직 충분히 새 출발하고도 남는 나이다. 아직 한창 젊고 예쁠 때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니? 나도 사람인데 죄책감이 들어 못 버티겠구나. 좋은 남자 만나. 다 잊고 떠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고아로 자라서 일가 친척 없이 외롭게 살았던 거 아시잖아요. 가난하고 못 배운 고아라고 남들에게 무시만 당하고, 규민 씨 아니었으면,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지금도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 세상 유일한 가족은 이제 어머님이에요. 저에게 가족의 정이란 걸 알려준 유일한 사람이 어머니와 아범인데 제가 어떻게 떠나요?
저에게 어머님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와 같은 존재예요. 절 낳아준 부모님은 절 버렸지만 전 어머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가. 안 그래도 사망보험금 나온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은 나라에서 간병인 지원 같은 것도 해준다니까. 간병인은 싫다.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난 싫어. 하지만 제가 일을 시작하면 어머니는 누가 돌봐요? 휠체어가 있잖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규민이랑 둘이 살 때도 규민이 일하러 갈 땐 다 내가 알아서 했는데 달라질 게 뭐가 있니? 소윤아, 네 말대로 정말 이젠 너와 내가 딸과 엄마처럼 서로의 의지가 되어 살아가자꾸나. 그래도 전 간병인 서비스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긴 하지 말래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니? 알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화내지 마세요. 아니, 내가 화내려는 게 아니고 우리 규민이랑 함께한 모든 추억이 있는 집인데 모르는 사람이 들락거리면서 함부로 만지고 훼손하는 게 싫어서 그래. 늙은이의 땡깡같이 들리겠지만 네가 이해해줘. 네, 어머님. 저도 다 이해해요. 왜 몰라요, 제가. 1개월 후. 어머니, 저 드디어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이니? 네, 청소업체에서 채용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청소업체? 또 위험하고 그런 일은 아니지? 에이, 그런 일 아니에요. 빌딩같이 큰 건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일반 청소업체보다 돈도 많이 주고 또 특수 청소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런 곳이에요. 특히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건당으로 받는 거라서 여유 시간엔 집에 들러서 어머님도 뵐 수 있고 저한텐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일,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아범은 이보다 더 힘든 일도 했는데요. 어머니하고 제가 둘이서도 보란 듯이 씩씩하게 살려면 이 정도는 어려운 일도 아니죠. 아가, 항상 내게 고맙고 미안하구나. 전에도 말했지만 언제든 좋은 사람 생기면 나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네 갈 길 가렴. 또 그런 말씀 하신다. 어머닌 제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같은 존재라니까요. 걱정 마세요. 이젠 제가 어머님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범이 있을 때랑은 또 다를 테고 제가 그만큼 돈을 벌진 못하겠지만 저 진짜 최선을 다할게요. 절 믿어주세요. 고맙구나. 3개월 후. 혜은씨, 요즘 일 너무 성실히 잘해줘서 고마워. 일도 빨리 배우고 내가 너무 든든하네. 에이, 별 말씀을요. 팀장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그런 거죠. 일이 고될 텐데도 그렇게 늘 웃으면서 씩씩하게 일해줘서 고맙네. 젊은 남자애들도 며칠 못 버티고 힘들다고 도망가는 일인데 다들 소윤 씨 보고 배워야 한다니까. 그렇게 비행기 태우시면 저 건물 창문 뚫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농담도 잘하고 오늘 일도 늘 하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일단 소윤 씨는 2층 쪽부터 시작할까? 아참, 2층에 다른 데는 다 비어있는데 사교 댄스 교습소는 오늘 운영한다는 것 같으니까 고객 불편 민원 안 들어오게 그 부분만 신경 써주고. 네, 알겠습니다. 대답도 씩씩하게 해서 좋아. 잠시 후. 일단 이쪽은 다 끝냈고. 댄스 교습소 수업 시작하나 보네? 삼바 댄스인가? 재밌겠다.
아차차. 계속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실례되겠다. 어머님도 다리만 좀 성하시면 이런 데 보내드리면 참 좋아하실. 어? 저기 뭐야? 내가 잘못 봤나? 하반신마비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머님처럼 생긴 사람이 남자랑 들러붙어서 춤을 추고 있잖아. 어머니? 어머님 맞으세요? 네가 어떻게? 하반신 마비로 발가락 하나 까딱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 춤을 추고 계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방금 저 알아보셨잖아요. 나 참, 여기 도대체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습 중에 청소부 따위가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막질 않느냔 말이에요. 당장 저 미친년 끌어내지 못해요? 지금까지 설마 감쪽같이 병신 연기하면서 사람 병신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라는 거야, 이 도른년이? 지금 날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아이, 뭐하냐니까. 처년 저거 당장 쫓아내지 않고. 지금 처년 하나 때문에 내 돈 내고 수업 받으러 온 사람들 싹 다 방해받고 있는 거 안 보여? 맞구나. 지금까지 몇 년 세월을 하반신 마비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속여왔구나. 잘 걸렸다. 이 악마 같은 노친네야. 인연이 돌았나? 어디 하늘 같은 시어머니 머리를 잘 잡아? 시어머니? 시어머니? 아줌마랑 나랑은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난 진짜 엄마처럼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그것도 장애인 행세까지 하면서? 사람 살려! 2주 후. 이렇게 연락 줘서 고맙다. 전 규민 씨에게 아버지가 계시는 줄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했고 아버지에 관한 얘긴 한 번도 안 해서 처음부터 아버지가 안 계시는 줄로만 알았지. 그 망할 여편네. 그래도 규민이랑 같이 살고 나선 정신을 조금이나마 차리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을 기망하고 살 줄은. 다 내 탓이다. 아들에게 신경 쓰지 못해 죽었다는 소식도 이제야 듣다니 다 내 잘못이야. 제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규민 씨도 속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정을 좀 잘 알아야 경찰에서도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규민이 엄마랑은 규민이 7살 때 이혼했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 젊을 때부터. 내가 미친 놈이었지. 그런 호랑말코 같은 년이 새치어로 구슬리는 것에만 넘어가서 홀딱 빠졌으니. 규민이 엄만 바람기가 너무 심했어. 심지어 규민이 임신하고 배가 불러서도 캬바레니 뭐니 다니면서 남자들 것이고 집에까지 불러들여 뒹굴어댔으니 처음엔 자식 생각해 참자 했지만 나도 사람인데 그게 참아져. 규민이 7살 되던 해에 내가 이혼 서류를 쌍판에 집어 던졌지. 그렇게 나한테 이혼당하고 어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규민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 교통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그래서 규민 씨가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된 건가요? 그래. 난 네 어미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어찌나 뜯어말렸었는데 하지만 어릴 때 엄마랑 헤어져서 내심 가슴 한편에 외로움이 강했던 녀석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랑 살고 싶다 그랬지. 엄마가 반신불수든 거짓말쟁이든 자기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럼 혹시 규민 씨는? 알았든 몰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아무 잘못도 없고 상관도 없는 자네한테까지 피해를 주었다는 거지. 다 내 탓이야. 내가 어떻게든 말렸어야 했고, 말리지 못했다면 규민이를 자주 만나서 확인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규민 씨는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살았으면 정은 있었을 텐데. 그년, 그게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규민이랑 내 사이를 이간질 시켜서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것처럼, 내가 나쁜 짓 한 놈인 것처럼 생전 자기 아들 한 번을 안 찾아와 놓고 마치 내가 일부러 못 만나게 한 것처럼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켜서 순진하게 지 엄마라고 그 말을 전부 철석같이 믿은 규민인 내가 나쁜 놈인 줄 알고 어느 순간부턴 내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 자네가 연락해주지 않았다면 난 아마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 앞서갔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처럼 눈 감았겠지.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야. 저 규민 씨 어머니 형사 고발했어요. 잘했어. 그년 그건 천벌을 받을 년이야. 어떻게 자식을 속이고 며느리를 속이고 그럴 수가 있나. 인두겁을 쓴 짐승 같은 년이야. 세상 사람 모두를 속이고 사람들 머리 위에 제가 설 수 있다고 믿는 구렁이 같은 년. 벌을 받아야 해, 그런 년은. 필요하면 어르신께도 연락이 갈 수 있어요.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어찌 보면 내 잘못이 커. 나 살기 힘들고 바쁘다고 자식한테 정 많이 못 주고, 규민이 그렇게 지 엄마 따라간다고 했을 때도 거동 못하는 지 엄마 지가 돌봐야 한다고 고집 피울 때도 내가 더 잘 알아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제라도 모든 일을 바로잡고 정의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그 여자에게 알려줘야죠. 이게 제가 규민 씨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끝까지 자기 엄마를 믿고 있었을 가엾은 사람을 위해서요. 일주일 후. 아이고 소윤아, 한 번만 받아오. 제발 고발한 것만큼은 취소해다오. 어림도 없어요. 이미 수사가 시작됐는데 내가 취소하고 싶다고 취소가 되나요? 규민 씨 아버지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했어요. 뭐라고? 그 늙은이랑 연락이 닿았어? 네가 어떻게? 자식에 대한 미안함, 저에 대한 미안함보다 그런 게 먼저군요. 잘 알겠네요. 당신이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그동안 장애인 등록증 위조해서 시설이며 뭐며 공짜로 이용했던 거. 그거 전부 형사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해서 중범죄로 수사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한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간병인 서비스 안 받는다고 개거품 물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죠. 그건 전부 기관에서 조회가 들어가니 위조한 장애인 등록증으론 속일 수 없으니까. 잘못했다, 아가. 아가라고 부르지도 말아요. 정말 소름 끼쳐 미치겠네요. 인간 같지도 않은 금수만도 못한 악마가 사람 말도 할 줄 알고 세상 많이 좋아졌네.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잖니.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제발 한 번만.
형사한테 가서 그렇게 빌어보시던가요. 혹시 또 누가 알아요? 장애인 흉내내던 스킬 살려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 개처럼 발발 기면 웃겨서 가산점이라도 줄지? 그 후 그 악마 같은 여잔 공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잡혀들어가 벌금 5천만 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무겁다면 무겁고 가볍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규민 씨가 이 추악한 사실을 영영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